4월 12일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룰, 경선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이 그림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원 50%, 이 국민 여론조사 50%,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선 룰을 정해서 소위 반명 후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재명으로 그냥 굳어지는 이 경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선택을 막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걸러낸 다음에 4명을 걸러낸 다음에 또다시 이 결선 투표까지 간다라는 경선 룰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선 구도도 사실은 거의 4강 대결이 아니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강 대결이 아니냐.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지금도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고난도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망론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해야 한다. 이 부분, 이 폭탄이 터지자 이재명도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도 완전히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한덕수 폭탄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라는 부분, 이 한덕수가 정말 출마를 할 것이냐, 이 한덕수 폭탄, 한덕수 대망론으로 인해서 2달도 채 되지 않는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언제나 이게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권한대행 대망론은 언제나 나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고건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황교안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렇게 대망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들은 모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혀도 계속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출마 요구 이렇게 잇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덕수가 달라졌다, 한덕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이 한덕수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사실상 거의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한덕수의 기존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3명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마흔역에 이어서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고 나면 나머지 그 2자리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이 2자리에 대해서도 국회에 추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정치권이. 지금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하필 또 그게 이제 전자추천 방식으로 주심을 정하는데 주심이 하필 마흔혁입니다. 마흔혁 자신과 공개되는 문제인데 자기가 주심을 맡은 겁니다. 마흔혁이 이걸 기피를 해야 하는데 기피하지 않고 그대로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이렇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주장으로 권한대행이니까 좀 소극적인 대통령 권한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장, 설만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결정을 사실상 내리기가, 이걸 인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기각을 하게 될 텐데 만약 인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또 한번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안정된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이제 남는 사람 2사람이 또 나가고 나면 또 7명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단지 누구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전격적으로 사실상 임명해버린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깜짝 놀란 것이죠.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하면 한덕수를 사실상 대선 후보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대선에 뭐 꽃가마를 태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도 못합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를 탄핵했다가 민주당 이재명이 된통 국민들의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대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덕수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직무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전 국민이 바라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통화 중간에 이 통역도 빼버리고 직접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정상끼리의 통화는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세 협정 부분만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소위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이례적인 것입니다. 한덕수가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 한덕수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니만큼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금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지만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또 국민의힘의 부산의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출마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지금 현재 50명을 넘어섰다. 주로 친윤 의원들입니다. 소위. 그 다음 기자회견을 하겠다.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한덕수가 왜 이재명보다 나은가? 통상 전문가다. 안정감이 있다. 이재명과는 전혀 다른 이 국정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재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한덕수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대를 했고 또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그대로 진술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깜짝 놀라서 한덕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위헌 제소를 하고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또 한덕수는 내란 대행이다.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는 내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인데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당당하게 합니다. 이런 한덕수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덮어씌운다? 내란을 덮어씌운다? 내란 자체가 지금 그 혐의 자체가 지금 사실은 사라지고 없는 마당에 이렇게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50명 또는 60명 이 박수영이 주동을 해서 한덕수 출마 촉구 기자회견까지를 할 건지 또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성동, 권영세가 더 또 출마 촉구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말이 잇따를 건지 더 이어질 것인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지만 한덕수는 이미 이 대선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파괴력이 큰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안개 속입니다. 한덕수가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하지 않을지 출마론, 대망론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앞으로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 여기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변수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대로만 간다면 뭐 큰 변수 없이 이대로만 간다면 이재명 자신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도 좀처럼 공격도 안 되고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게 한덕수 대망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친윤들 지도부 이 친윤 의원들이 한덕수를 거론하는 것은 이게 첫째 친윤들의 정치적인 이 앞으로의 계획에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다시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이 헌법 개정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 개정은 물 건너 갑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로 해서 제한적인 임기 단축을 하고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걸 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한덕수 아니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모두들 3년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헌법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을 안정감 있게 신뢰감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의 4강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가 1위 후보이긴 한데 김문수에게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탈당을 했고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김문수가 현재 좀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 중도 확장이 가능하겠느냐.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친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한동훈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도 확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걸림돌입니다. 오세훈은 명태균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지금 풀었다가 다시 이 규제를 하는 이런 소동을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또 올려놓았다. 이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일단 당 지도부가 껄끄럽습니다. 홍준표는 확장성을 비롯해서 홍준표가 지금 친윤인지 윤석열 대통령 쪽인지 아닌지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인지도 홍준표는 애매합니다. 홍준표는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4강이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 전체 주류입니다. 주류 쪽에서 이 지금 이재명을 제압할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게 한덕수 아니겠느냐. 한덕수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이고 박순영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덕수를 통해서 한덕수가 끝까지 출마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덕수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되어 있는 이 판을 흔들어 보자. 완전히 안개 속으로 만들어 버리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가 탄생한다면 한덕수 대망론은 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한덕수 대망론을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이재명을 끝까지 흔들고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도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후보 단일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 마지막까지 이 판을 흔들고 안개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계속 발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 국민의힘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제 반 이재명으로 뭉쳐야 한다. 민주당 쪽에서 갈라져 놓은 이낙연 쪽에서도 지금 반 이재명 연대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이재명이 범죄자고 이재명이 파렴치범이고 이재명이 저질이어서 반 이재명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비전이 나와야 합니다. 반 이재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제를 살리자. 나라를 정상화시키자. 미래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이 관세 폭탄,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미래 비전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반 이재명이 힘을 얻습니다. 이 미래 비전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덕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4-5가지 한덕수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한덕수 카드가 가장 아픈 곳이었다. 아킬레스건을 찔린 것이었다. 라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대행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사람이 한덕수였고 그걸 또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그대로 진술을 한 사람이 한덕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심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도
한덕수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 친윤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잘 준비된 폭탄이었다. 세 가지였습니다. 친윤이 5, 6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당 지도부도. 또 하나는 전격적으로 재판관 3명을 임명해버렸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전화 한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기 때문에 이 관세 협정에서 상당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해서 관세 협정 곧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90일을 연기했습니다. 90일 뒤로 더 미룰 수도 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한덕수가 전화 한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관세 협정 당장 닥친 이 위기는 모면을 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이 관세 협상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한덕수가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 역할은 이 급한 불은 다 끈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한덕수가 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고 또 엘리트 공무원 출신이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그동안 없었지만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국정 안정, 경제 발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반 이재명 이 전선에 한덕수가 대표주자로 서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한덕수 대망론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덕수 이름 하나만으로 앞으로 6월 3일 이 대선 국면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전체를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으로서는 아프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상의 카드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4명의 대선 후보, 다른 대선 후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덕수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